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1월 9일 일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난주 대선 전국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포용한 그 장면이었죠. 의원총회장에서 사퇴 압력을 받고 좀 어떨 줄 몰라 했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 그런데 의원총회장으로 윤석열 후보가 직접 찾아가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서 이준석이 다시 복귀를 하는, 사실상 사퇴 압력에서 벗어나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래서 이준석은 1분 1초라도 아껴서 선거운동을 돕겠다. 야전 침대를 당사에 놔달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망가면은 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도 완전히 그 전에 해왔던 습성, 무슨 방송 출연해서 내부 총질하고 이런 것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는 모습인데, 어쨌든 그 이후에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고 하는 모습들도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과 화해를 한 이후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씩 반등을 하는, 자, 그런 느낌도 보이기 때문에 이번 주 내일부터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가 윤석열 후보가 다시 지지율을 회복하는 그런 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날 윤석열 후보가 지난주 6일 목요일이죠.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을 찾아갔는데, 그 찾아간 결정을, 물론 최종 결정은 윤석열 후보가 했지만 여러 사람들이 본인들이 이렇게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당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의도 정가에서 특히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준석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또 중재를 했고 윤석열 후보에게도 이야기를 했다. 또 아니다, 다른 측근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 입장에서 또 그때는 윤석열 후보도 상당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막 경로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 직전에 이준석의 멘토인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무슨 연기나 하라, 우리가 다 시킨 대로 연기나 하라, 이런 말을 하고 독단적으로 선대위 개편안을 내놓고 해서 충돌을 일으키면서 상당히 격앙돼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런데 그 상황에서 윤석열이나 이준석이나 김기현이나 어떤 측근들이 만나서 화해를 하라고 중재를 한다고 그것을 그럴 상황은 아니었죠. 자, 그래서 다른 사람 누군가가 이것을 중재를 했을 것이다, 이야기가 있었는데 점차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취재나 아니면 보도 같은 것을 통해서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점차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홍준표 의원입니다. 홍준표. 자, 홍준표 의원의 이 양쪽 중재, 이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돼서 두 사람이 다시 손을 잡았다. 자, 이런 말이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홍준표 의원이 이 양쪽하고 소통을 하면서 가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날이 긴급위원총회가 열린 날이 목요일 6일이었죠. 6일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이 긴급위원총회가 열려서 이준석 대표 사퇴 결의를 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거의 참석의원 80% 이상이 사퇴 결의를 하자, 이런 말들을 했고, 실제로 사퇴 결의서를 가지고 이준석 대표 방에 의원들이 찾아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던 시점에 오후 1시에 이 윤석열 후보가 오후 1시에 6일 오후 1시에 여명 서울시 의원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름이 여명이죠. 여명 서울시 의원은 이 홍준표 경선 캠프에서 대변인을 했던 인물입니다. 홍준표의 측근이죠. 그 여명에게 전화를 해서 그날 6일 오후 6시에 홍카콜라 유튜브 채널 있죠. 홍준표가 하는 홍카콜라 라이브 방송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거기 좀 출연하고 싶다고 전달해달라. 여명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이 홍카콜라에 출연하겠다. 자, 그런데 그때까지 윤석열과 홍준표 사이에 지금 홍준표는 사실상 딴 살림을 차려서 2030과 같은 놀이터를 만들어서 따로 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바로 출연하고 이러면 바로 화해가 되는 거니 그렇게 안 하겠죠. 듣질 않겠죠. 그런데도 윤석열은 의도적으로
일종의 화해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홍준표에게 좀 SOS, 일종의 SOS죠. 자, 이 상황에서 나를 좀 도와다오 하면서 홍준표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 하기 그러니 홍카콜라에 좀 출연하자. 그래서 지금 이준석 문제도 그렇고 좀 속 시원히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식의 제안을 여명을 통해서 홍준표에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홍준표 완곡히 거절을 했죠. 다음 주 중에 그냥 시간이 되면 서로 편하게 우리끼리 한번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전해달라. 여명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 지금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 주에 두 사람이 해동을 할 것이다. 윤석열, 홍준표 해동할 것이다. 말은 거기서 나옵니다. 지금 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한 화요일쯤 해동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두 사람이 서로 입장을 조율하고 있는데 지금 해동은 그냥 해동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지금 대선 앞두고 홍준표의 역할 그리고 대선 이후의 홍준표의 위상 이것을 양쪽이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은 사전 조율이 잘 안 돼서 이번 주에는 힘들 것이다 그런 말도 나오고 화요일쯤 전격적으로 만날 것이다 아니면 비공개로 만날 것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그렇게 완곡하게 홍준표가 거절을 했습니다. 이 말을 여명에게 전해들은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자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좀 말할 여지가 있겠구나 해서 오후 4시쯤에 직접 전화를 겁니다. 윤석열이 홍준표에게. 자, 그러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좀 조언을 구하고 정치 선배니까 검찰 선배고 또 정치를 오래 한 선배니까 그런 조언을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좀 이 상황 돌파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그 의원이 지금 이준석 대표와 화해를 해야 된다. 이준석 대표를 핍박하면은 대선은 물 건너간다. 자, 이렇게 대선이 물 건너가는지 안 건너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홍준표 입장에서는 이준석과 그 긴밀한 친한 사이죠. 계속 이준석을 응원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준석을 응원한 현역 의원 단 2명, 홍준표, 하태경. 자, 어쨌든 홍준표가 그래서 이준석과 화해를 해야 된다. 핍박하면은 대선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도 그 자리에서 공감을 표시했겠죠. 저도 화해를 하고 싶은데, 이 상황이 이렇다. 이렇게 하니까, 홍준표가 이준석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윤석열, 홍준표 전화를 끊고 나서, 홍준표가 이준석에게 연락을 해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 화해하고 싶다고 하니,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하죠. 그리고, 당 대표도 앞으로 좀 말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도 했다고 합니다. 이 방송, 저 방송 나가서 막 조롱하고 후보를 조롱하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윤핵관 이런 식으로 타이틀 네이밍을 해서 조롱하고 이런 거 좀 하지 마라. 말 좀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이준석에게 하고 또 당이 분열하지 않도록 행동해 달라. 이렇게 또 조언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준석이 또 홍준표가 나서서 하니 그렇잖아도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죠. 본인도 위기에 완전히 몰려서 벼랑 끝까지 몰린 것이죠. 이원총회에 사실상 불려나가서 그 상황에서 막 방어를 하고 있는데 홍준표가 그렇게 전화를 해주니 그래서 이원총회에 참석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원총회에서 막 나오라고 하는데 본인은 그때 공개로 발언할 기회를 안 주면은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홍준표가 전화를 하니 이원총회에 그럼 가겠다. 그래서 모두만 공개 발언을 하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하기로 했죠. 그래서 모두 발언 28분 공개 발언 동안 거의 다 자기 합리화, 자기 해명, 변명 이렇게 일관을 했죠. 그 연설을 하고 나서 비공개 토론에 들어가서 계속 몰렸습니다. 이준석이 이원총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계속 몰렸죠. 그때 밤 늦게 윤석열 후보가 이원총회장에 와서 구출해 준 거죠. 자, 구출해서 지금 오늘까지 왔는데 아직은 크게 부딪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첫날에 이준석이 여전히 이 방송 저 방송 다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는 크게 부딪힌 적은 없고 조금씩 조금 안정이 돼가는 당이 안정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역할을 홍준표가 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 홍준표에게 이 두 사람 다 간접적으로 감사 표시를 하는 말도 막 합니다. 이준석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앞으로 홍준표와 유승민 두 사람을 선거에 합류시키는데 내가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승민은 아버지 친구죠. 아주 친한 사이죠. 그리고 홍준표도 친한 사이니 두 사람을 합류시키는데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윤석열 후보도 다음 주 날 잡아서 회동하기로 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실질적으로 조치도 취했습니다. 뭐냐면은 조경태 의원은 홍준표 경신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죠. 이 조경태 의원을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겨서 후보가 된 뒤에 대선 캠프의 이 공동선대위원장 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런데 선대위가 해체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다른 공동선대위원장들은 전부 다 짐을 쌌습니다. 뭐 이수정, 뭐 여러 사람 있죠. 이용호 여러 사람인데 다 짐을 쌌는데 조경태, 홍준표의 핵심 인물, 측근 조경태만 선대본부 체제의 이 직능본부장에 다시 임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홍준표에게 보내는 제스처죠. 구애하는 겁니다. 구애 제스처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윤석열이 공경에 처했을 때 홍준표가 도움을 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12월 말에, 12월 초죠. 11월 말, 12월 초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준석이 당무 보이콧을 하고 가출을 했었죠. 지방에 잠행을 했습니다. 지중해 SNS 남기고. 자, 그때도 이 홍준표가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역할을 했냐면 12월 2일 그때 이준석은 당무 보이콧하고 뭐 제주도 막 다닐 때인데 이 윤석열과 홍준표가 그때 비공개 만찬 회동을 했죠. 비공개 만찬 회동을 했는데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가 선배 법조인이 주선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선배 법조인은 함성희 전 국회의원인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함성희의 주선으로 두 사람이 그러니까 3자가 회동을 했죠. 거기서 윤석열은 밖으로 놔두는 이준석 때문에 답답한 마음 이런 것을 호소를 했고, 홍준표는 그때 일단 선대위를 좀 재편을 하고 이준석을 지방에 있으면은 찾아가서 만나보라.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야. 이준석 찾아서 만나서 달래라 이런 말을 했겠죠. 그리고 윤석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이런 방안도 몇 가지 이야기를 했다. 자, 이것은 보도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직후에 윤석열이 이 울산으로, 제주도에 있다가 울산으로 간 이준석을 찾아가서 사태를 봉합을 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윤석열이 공경에 처할 때마다 홍준표가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 딱 2달, 이제 59일 남았죠. 59일 남은 대선에 홍준표가 뛰어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냐. 이 부분이 핵심이죠. 자, 어쨌든 홍준표는 지금 윤석열이 취약한 2030층에서 많은 지지세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경선에서도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이겼죠. 윤석열에게 책임다운 투표에서 졌습니다. 물론 일반 국민 여론조사 안에 이 역선택이 많이 있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홍준표를 지지하는 층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홍준표의 참여 여부 하나, 그 다음에 좀 더 멀리는 안철수와의 단일화 여부, 이 두 가지가 윤석열의 대선 승리 공식인데, 자, 홍준표 아직까지는 여전히 겉으로는 냉랭합니다. 윤석열에게. 오늘도 그 SNS에 글을 올렸는데, 내가 윤석열을 도와주더라도 뒤에서 도와주는 형식이 맞지 앞장서서 총대 매는 바보짓은 이제 안 한다. 그냥 가서 뭐 총대만 메고 하는 그 바보짓 안 한다. 자, 이런 말 속에 홍준표 후보의 속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추락 원인은 본인의 역량 부족과 가족 비리로 인한 공정과 상실 때문이다. 추락 원인을 해소하는데 주력해야지 왜 뜬금없이 원팀 운운하느냐.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다. 원팀 운운하는 것은. 왜 자꾸 유승민과 나를 엮어서 원팀 하느냐. 그리고 이것은 윤석열이 잘못되면 제 탓이 아니라 내 탓, 홍준표에게 탓을 미루려고 밑자락 까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상황을 보면은, 홍준표의 말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참여를 해도 내가 참여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이 홍준표 특유의 성격이죠. 그리고 나를 왜 유승민과 같은 급으로 취급을 하느냐. 나는 이 대선 경선 이후에도 이렇게 나에게 팬덤이 있는 사람인데 왜 유승민하고 묶어서 원팀 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홍준표를 단순히 민주당 이재명이 이낙연, 경선 후보 2위 이낙연을 같이 참여시켜서 강주에 같이 가고 이렇게 하는, 그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선거 끝난 이후에도 홍준표의 필요성을 또 역할을, 지위를 인정해줘야지 홍준표가 윤석열을 도울 거다, 적극적으로 도울 거다,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러닝메이트 이야기가 나오죠. 러닝메이트. 러닝메이트 수준의 도움을 청할 것이다, 윤석열이. 자, 러닝메이트라고 하면은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이 하나의 러닝메이트가 돼서 대선을 하죠. 그 러닝메이트라면은 지금 뭐 부통령제가 한국에는 없기 때문에 지금 부통령 자리라면 국무총리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의도 정가에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항상 난무하기 때문에 이 초대 국무총리로 그 홍준표를 사실상 내세우거나 유권자들에게 아예 내세우거나, 그때 DJP 연합할 때 그렇게 했죠. 좀 결은 다르지만은 DJP 연합 때 김종필 총리로 딱 내세워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판단을 얻었죠. 자, 그래서 그렇게 내세우거나 아니면은 내부에서 약속을 하거나 그런 식의 러닝메이트 개념. 이것은 어떻게 되면 공동정부로까지, 공동정권, DJP처럼 공동정권으로까지 국무총리 자리 몇 개, 국무총리 자리 외에 장관 자리 몇 개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권한. 현실적으로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치에서는 그런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죠. 자, 그래서, 좀 더 확장된 그 선거 참여, 선거 이후에도 뭔가 권한을 나눠 갖는, 권력을 나눠 갖는, 그런 식의 전격적인 합의도 도출될 수 있다. 그런 말들이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공동정권 수립 이야기조차도 나오고 있죠. 자, 그 전에 김종인이 있었으면은, 계속 있으면은 선거 이후에 김종인의 몫이, 어떤 지분이 상당수 있을 수가 있었죠. 어차피 농공행상, 이기면 농공행상 벌어지니까. 그런데 김종인은 지금 거의 사실상 완전히 아웃된 상태죠. 그리고 그 상황은 홍준표가 대신 그 위치를 차지하기에 딱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홍준표는 김종인과 악연이 있죠. 과거 김종인 뇌물 사건, 동아은행에서 뇌물 받은 사건을 실토받은 사람이 검사 윤석열이었고, 그 악연으로 윤석열은 김종인 체제에서 당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복당을 못했죠. 그래서 그 결과가 결국은 이번 대선 후보 경선에서 본인이 오래 몸담았던 당에서 책임다운 투표에서 참패를 해서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하는, 자, 그런 과정을 겪었죠. 자,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 홍준표와 윤석열 사이에 뭔가 획기적인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 드리면서 정가 뒷담화 마치겠습니다.